첫 시간에 제가 과제 내드린 게 뭐였냐면, 우리 사장님들 제가 잘 모르니까 요 자영업 공부방 카페에 나를 좀 소개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뭐고, 지금까지 마케팅은 어떤 식의 마케팅을 해왔는지, 네, 자기소개, 상품 소개, 농장 소개, 이런 부분을 마음껏 좀 여기다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익산시 정보와 농업인 요 게시판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아니면 자사 홍보하기 이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나는 동영상 마케팅 이런 식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문제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걸 좀 이 과정에서 해결하고 싶다거나 요청사항 같은 거를 다 그냥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네, 이게 첫 번째 과제였는데, 네, 과제 해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시간 되시면 한번 여기 익산시 정보와 농업인 회원 커뮤니티 요 방에 좀 올려주시고요. 블로그가 있으면 내 블로그입니다 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서로 상호간에 서로 이웃을 좀 다 신청을 해주세요.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윤규선 대표님이 서로 이웃 추가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마케팅 협회장에서 황문진을 누르시면 맨 아래 블로그 보기가 나오잖아요. 네, 블로그 보기에 들어가셔서 네, 제 프로필 밑에 보시면 여기 저랑 서로 이웃을 맺고 계신 분들, 이웃이 되어 있는 분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서 아무데나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분들 블로그가 열려요. 블로그가 열리면 여기에 이웃 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분과 이웃 추가를 하세요. 저랑 이웃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서로 이웃을 맺습니다 라고 해서 서로 이웃을 맺습니다 다음 누르시고, 그룹을 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익정농 회원 그룹. 네, 그룹을 여기다 하나 추가해서 익정농 회원 그룹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서로 이웃하며 지내요. 네, 이런 식으로 넣고 닫기 하면 이분에게 이웃 신청이 간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황인동 총무님 블로그에 가셔서 해도 되고, 일주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서로 이웃을 좀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네이버 TV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TV 개설 조건이 서로 이웃이 100명 이상 되셔야 돼요. 다른 분들 다 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웃 숫자가 100명이 안 돼서 참여를 못한다 그러면 아쉽죠. 네,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컴퓨터를 켜시면 요 작업부터 지금 해 주셔야 돼요. 오늘 윤규선 대표님 친구가 8명 밖에 없더라 이렇게 하시는데, 8명 가지고는 네이버 TV를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100명 만드십시오. 들어와 있는 사람,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이렇게 들어가서 서로 이웃을 신청하면 그분들도 서로 이웃이 늘어나는 걸 더 좋아하지 싫어하진 않아요. 그래서 수락을 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웃 추가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네이버에서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돈 들이지 않고. 자, 네이버에 제가 운영하는 성공 밥상이라는 게 있죠.
성공 밥상을 치면 처음 떠오르는 게 네이버 TV만 떠오르죠. 네이버 TV. 제가 올리면 올리는 족족 노출을 시켜줘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그것도 돈 들이지 않고 블로그 이웃 100명만 추가하면 언제든지 개설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빨리 하세요. 나중에 진입 장벽을 높여 놓으면 그때 가서 또 너무 어려워졌네 이러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블로그 이웃이 좀 있어야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만들어도 또 이웃들도 들어와서 보고 좋아요 눌러주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영업 공부방에 여기다가 제가 좀 전에 익산시 정보농업인 따로 게시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소개 그리고 과제를 이곳에 올려주세요. 네, 오늘도 끝나면 과제가 나갈 텐데 지식을 많이 아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실행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 없죠. 밤에 이거 드라마 보고 잠자는 게 낫지 실행하지도 않을 거 배워서 뭐 하시겠습니까? 네,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제를 올려주신다는 게 적용을 해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과제는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 내용은 진행할게요. 오늘 내용은 이거 지난 화요일 날 과제 먼저 본인의 블로그에 과제 올리시고 아까 그 자영업 공부방 카페에 공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줌 미팅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줌 미팅 통해서 온라인 교육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앱을 전부 깔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유튜브 채널 만들고 네이버 TV 채널 만들고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튜브 채널 만들고 동영상 제작하고 편집하고 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들 전부 지난 화요일 날 소개해 드렸는데 시간 나시면 전부 깔아 주시고요. 유튜브 마케팅 프로세스 스토리보드 만드는 거 간단하게 하는 걸 제가 알려드렸는데 소개 좀 이따 해드릴게요. 이 부분들 기억하시죠? 하이퍼랩스 카메라 사용법 알려드렸고 스마트폰에 구글 계정 찾는 법 모르면 아이디 찾아놓고 비번 바꾸는 거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대로 해서 구글 계정이 없으면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가 구글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글 계정 하나만 있으면 드라이브부터 해서 구글 드라이브부터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 거 잠깐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음성으로 다 통제가 됩니다. 음성으로 통제하는 방법 네, 구글 사이트 들어가서 더보기를 누르면 음성 설정하는 거 나온다고 했죠. 네, 음성으로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타이핑 하실 필요가 없이 음성으로 타이핑을 쳐서 카카오톡에 답변을 줘야 되는데 글씨 쓰기가 귀찮으시면 음성으로 하셔도 된다 하는 거죠. 네, 보이스 매치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운전 중에 또 자막을 치고 핸드폰 조작하기 힘드니까 운전 중에도 OK 구글 외치면 네, 비서 한 명이 나타나는 거죠. 다음은 유튜브에서 네, 제가 지금 떠들다 보니까 OK 구글 했더니 바로 여기서 답변이 나오잖아요. 이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비서 한 명 두는 거고요.
구글이 하는 거를 네이버는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구글 드라이브가 생기니까 네이버는 N 드라이브 만들고, 네, 구글에서 유튜브 활성화하니까 네이버 TV 만들고, 네, 구글에서 오피스 운영하니까 네이버도 오피스 운영하죠. 구글에서 캘린더 만들면 네이버도 똑같이 캘린더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네. 구글에 지지 않겠다 이거죠, 네이버가. 그래서 두 개 다 활용하시면 좋고요. 한국에서는 검색 포털 사이트로는 아직도 네이버가 막강하니까 네이버도 병행해서 합시다 하는 거였어요. 자, 네이버에서도 스마트 보드라고 해서 음성 입력으로 이 스마트폰에서 블로그에 글도 쓸 수 있고, 스마트 스토어에 구매 확정부터 해서 댓글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거 일일이 타이핑 치는 거 굉장히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앱을 깔아놓고 활용하시면, 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은 잘 도착했습니까? 부터 해서 내가 말하는 게 타이핑으로 쳐져요. 그 댓글 달아주는 거죠. 네, 이렇게 활성화 시키시면 된다는 거고, 실제로 카카오톡에서도 답변 달아줄 때도 음성 마이크 표시 누르고 말로 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포토스케이프는 PC에 깔아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포토스케이프는 사진 편집하고 사진 만들어내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안 깔려 있으신 분은 깔아 주시면 좋겠고요. 글그램, 글씨, 팡팡, 퀵, 다음 시간에 이제 실습으로 다 하실 내용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뷰어 안 깔려 있으신 분은 팀뷰어는 계정 만드실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만 다운받고 클릭을 하면 매번 아이디 비번이 생성이 돼요. 접속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아이디 비번만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원격으로 통제가 됩니다. 네, 저에게도 이 팀뷰어 깔아 놓으시고 아이디 비번 알려주시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원격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깔아 드릴 수 있으니까 팀뷰어라는 거 꼭 깔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거 기본적으로 영상 만드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막 찍지 마시고 스토리를 한번 구성해서 올려봅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단순한 그 기획서예요. 어디 제출할 게 아니라 내가 영상 찍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넣고 싶다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스토리보드 굉장히 제가 간소화 시켜 놓은 건데 사실은 대학교에서 이런 걸 학습을 해요. 화면을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죠. 그 영화에 이해해서 우리나라 지금 영화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영화를 그냥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짜임새 있게 영화에 대해서 만들고, 여기 보면 그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잘된 영화들 쭉 나오는데 요게 바로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보드라는 게, 자, 요 부분을 제가 캡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영상영화학과, 대학교에서 영상영화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사실은 이거죠. 자, 영화 하나 찍을 때 그냥 배우들이 마음대로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장면들을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씬을 만화로 먼저 그려줘요.
자, 도망가다 도랑에 빠진다. 도랑에 빠진 누구? 뭐 비행기와 총알이 쏟아지는 소리가 난다부터 해서 이런 장면들을 먼저 보고서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리 어떤 식으로 내 영상이 제작이 될지를 알고서 움직이는 겁니다. 스토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이거죠. 79번 씬 79번은 도망가는 장면, 또랑에 빠지는 장면. 80번 또랑에 빠지고 뭐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비행기를 바라본다. 네. 비행기가 다시 방향 전환해서 이 도망자가 있는 쪽으로 오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씬을 전부 지문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대로 연기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을지 이걸 미리 적어놓고 찍자는 거죠. 짜임새가 있게. 나중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찍어 놓으면 편집할 때 자를 게 너무 많이 생겨요. 편집은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낸 거에다가 자막을 입히고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찍어 놓으면 그건 영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실 때 뼈대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스토리보드라는 거죠. 네. 로우 앵글을 밑에서 잡고 하는 다 이렇게 기획을 해놓고 영화를 찍는 거지 그냥 막 찍다 보니까 장면이 좋아진다 이게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더 이 촬영이 멋있게 보일지 이걸 다 미리 짜놓고 하는 거예요. 이걸 스토리보드라고 하는데 제가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 구성, 시작할 때 어떤 장면을 찍을지, 도입 부분에선 어떤 내용을 채울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하자 하는 거였거든요. 자, 비행기가 다시 돌아온다. 뭐 해서 도망치고 다시 도망치고 카메라가 뒤로 물러선다부터 해서 뭐 이런 지문들을 다 보고서 연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걸 알고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해야 영화를 빨리 찍어내죠. 옆으로 넘어지면서 뭐 총성과 비행기 소리가 이때 들어가고 음향이 이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뭐 옥수수밭으로 뛰어들어서 숨고 흔들거리고 네, 이런 구체적인 게 스토리보드인데 제가 드린 거를 제가 한번 제 거에 제가 요청을 좀 받았어요. 어제 오후쯤에 이런 식으로 좀 줌 사용법을 수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만약에 황인동 총무님이 익산시 정보화 농업인들하고 온라인상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채팅할 때는 저와 같이 호스트, 강사가 돼 주셔야 되거든요. 주최를 해 주셔야 돼요. 주최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수강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네, 제가 요걸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영상을 하나 다시 찍으려고 하는데 네, 그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겠다 이거죠. 코로나19 상황으로 각종 모임, 집회, 교육 연기된 상황들, 뉴스에 나온 그 화면들 캡처해서 집어넣고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필요성, 뭐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각 대학이나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농업교육도 그러면 온라인으로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그 시도. 네, 온라인 화상 소통 프로그램 줌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줌 사용법을 올려놨는데 코로나 사태 전에는
조회수가 100 몇 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4,000이 넘었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와 같이 이렇게 원격으로 뭔가를 소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계속 검색하다가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그렇게 클릭을 많이 해주신 거고, 또 전화도 요즘 많이 받습니다. 괜히 올려놓은 것 같아요. 수시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영어 학원인데요. 올려놓은 영상 보고 전화합니다. 그거 어떻게 회원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회원들이 열죠? 뭐부터 저랑 상관없는 전화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네,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농산물 익산에서 잡곡을 생산하고 있다 하는 뭔가 영상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면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 구성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보드처럼 아주 장면 하나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영상에 이런 내용들 집어넣겠다라고 짜놓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네, 먼저 그 뼈대를 만들어 놓고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네, 형식과 내용이 필요한데 어떤 내용들로 처음 도입부는 내용을 채우고, 두 번째 어떻게 하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그래서 줌 프로그램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돼서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옆에 빈 문서를 제가 한글 파일로 보내드렸잖아요. 꼭 이렇게 격식을 딱딱하게 갖추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떤 내용의 영상을 만들지를 한번 채워보시자는 거죠. 그래야 편집할 때 시간이 줄어들어요. 편집할 때 이거 괜히 넣었네? 이거 내용 줄거리랑 맞지 않네? 하면서 그때 막 시간 걸리고 하면 또 짜증이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 영상을 먼저 내용을 한번 쭉 적어보시자 하는 내용의 영상 제작 기획서였습니다. 이거를 만드시고 한번 이 영상 제작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할 내용은 이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아니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최초의 마케팅은 통화 후 자동 발신 메시지예요. 통화가 끝난 다음에 자동으로 발신되는 메시지. 저랑 통화를 해보신 분 몇 분 계실 텐데, 저랑 통화가 끝나면 제가 세팅해 놓은 메시지가 자동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 메시지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던 사람에게 날아가는 거, 통화 끝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준 사람과 통화가 끝나면 날아가는 거, 아니면 지금처럼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날아가는 메시지, 부재중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죠. 발신 후 자동 발신 메시지, 수신 후 자동 발신 메시지, 부재중 자동 발신 메시지, 이런 거죠. 제가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는 마케팅을 따로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운영할 영자죠. 스스로 경영을 잘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거잖아요. 고정급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영업을 잘하고 운영을 잘하면 수익이 많을 수도 있고, 대충 하면 수익이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자영업자들은 영업사원을 한 명 두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바일 프로그램들,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대행을 해줘야 돼요. 자, 사람 한 명 고용하면 한 달에 얼마를 줘야 될까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1년이면 몇천 돼요. 그죠? 이 몇천의 돈을 한 사람한테 쓰느니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24시간 군소리 안 하고 일을 해주는 이런 온라인 모바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괜히 또 이상한 애 들어와서 노동부에 신고나 하고 뭐 잔업시켰는데 잔업수당 안 줬다는 등 맨 싸우고 4대 보험 왜 안 넣어주냐 뭐 있을 땐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척 하더니 나가서 괜히 그 비밀 공개하고 이러는 것보다 네, 사람에게 속 썩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업 경영인들은 농산물 생산하는 것보다 판매하는 게 더 중요해요. 농산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농가랑 큰 차별 없어요. 내가 메론을 생산하고 옆에 농가도 메론을 생산한다. 어느 정도 품질이나 규격이나 이게 맞춰지면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팔려요. 그죠? 내 거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서 다른 농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비싸게 팔 수 있어. 네. 망상이죠. 자, 이런 굉장한 노하우나 결집이 되어 있는 그런 고도의 무슨 가치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돈 들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판매는 생산보다 중요합니다. 7대3으로 중요해요. 생산이 3일 때 판매가 7이죠.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어 놨어도 판매가 안 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값 받고 제대로 팔려면 먼저 제값을 주고 살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을 많이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통화 후 자동 발신 메시지 통해서 효과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에게 걸려오는 전화, 또 사무실 전화도 제가 착신으로 해놔가지고 핸드폰으로 오게끔 해놨습니다. 그럼 사무실로 전화 걸었던 사람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정거장에서 좀 쉬면서 이 영상에 전화번호로 한번 연락을 취해서 궁금한 거 물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전화가 걸려오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 착신이 됐으니까 제 핸드폰으로 오잖아요. 네, 그분의 핸드폰 번호가 저한테는 다 남아있고 또 통화가 끝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발송돼서 마케팅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우리 통화를 가장 많이 하시는 전화국의 안내원도 하루에 500통을 못해요. 하루에 통화를 500통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앱을 까시면 하루에 500통까지가 무료로 발송이 되는데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을 보내주냐면 장문의 문자 메시지, 문장이 긴 거 있죠. 장문의 문자 메시지하고 또 링크 주소, 우리 농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주소, 유튜브 채널 주소, 페이스북, 또 그 구글의 드라이브에 올려져 있는 구글 주소부터 해서 링크 주소를 얼마든지 걸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3장까지가 한 번에 날아갑니다. 자, 장문의 문자 메시지, 링크 주소, 이미지 3장, 이게 날아가려고 그러면 KT에서 비용을 얼마 받을까요? 내가 보낸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이성재 회장님에게 저의 이미지 3장하고 장문의 문자 메시지하고 링크 주소를 이거를 보낸다 그러면 KT에서 200원 이상은 받습니다. SKT도 200원 이상 받아요.
자, 이거를 500통이라고, 500통을 무료로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0원이요? 자, 이 30일 동안 또 365일 동안 이 금액이 얼마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통까지도 하지도 않지만요. 저도 사실은 전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오는 사람인데 하루에 100통 이상 통화해 본 적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뒤쪽에 종암동 사거리 쪽에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거기 샤브샤브라고 해서 맛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손님이 와서 그때 일본 사람들 데리고 식사를 하려고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가 떠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거기 12시 40분쯤에 도착할 것 같은데 테이블 자리 예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능하대요. 그 시간에. 네, 그래서 전화를 딱 끊었는데 끊자마자 그 집 메뉴 사진부터 해서 주차 시설 이런 게 쫙 날라옵니다. 메뉴도 사진이 쫙 날라오고 와 여기 대단하네 해서 그걸 보고 자세히 보고 또 그 지도 보고 쉽게 찾아갔어요. 네, 그게 이 저랑 통화한 사람이 전화 끊고 보내준 게 아니라 세팅해 놓은 게 날라온 거예요, 자동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농가의 전화번호가 블로그나 어디에 많이 노출돼 있었어요. 블루베리 농가예요. 내가 블루베리를 생산해서 한창 수확철에 체험 농장 하겠습니다. 그 와서 블루베리를 수확해서 바구니에 담아주시고 하는 그런 체험 농장을 하고 있는데 오셔서 체험 농장에 참여하시는 분 참가비 얼마고 혜택은 한 바구니씩 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고 쭉 설명을 해서 그 전화번호가 우리 농장의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 있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다 설명할 수 없죠. 다 설명할 수 없었던 걸 통화가 딱 끝나면 자동으로 링크 주소나 동영상 볼 수 있게 날아간다. 그걸 보고서 전화 건 사람이 아 여기 신뢰할 수 있겠네. 애들한테 참 좋은 체험이 되겠네 하고 바로 입금하고 찾아올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요즘 시대는 모바일을 통해서 영업을 합니다. 마케팅을 하죠. 자 그런데 그거를 KT에 가입을 해서 쓰면 한 달 월정료가 25,000원 정도 해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공짜로 쓸 수 있게 한번 해보자 해서 앱을 만든 거예요. 자, 이 앱을 깔고 활용하시면 KT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월 사용료가 25,000원이고 문자 발신하고 이미지 발송, 첨부 파일 발송하고 하는 비용을 따로 한 달에 또 얼마씩 받아요. 사용 금액만큼 또 받아요. 사용자 입장에선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 안 되잖아요. 하루에 500통 쓰는 사람 없어요. 100통 넘기도 사실은 그런 날도 별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앱을 활용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이 앱은 지금 원스토어라는 곳에 깔려 있습니다. 원스토어. 우리 사장님들 원스토어 기본적인 앱으로 깔려 있으실 거예요. 원스토어. 바탕화면에 원스토어가 없으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제가 요거는 걸어 놓을게요. 그 원스토어 이 링크 주소 드리면
클릭을 하시면, 클릭만 하시면 앱 설치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요대로 앱 설치. 제가 요거는 강의 교환은 미리 다 보내드렸거든요. 화요일 날. 거기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다운받아서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원스토어 다운받아서 또 PC에서도 그 스마트폰하고 동기화가 돼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강의 교환 보내드렸기 때문에 요거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요 문자 명함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세요. 문자 명함을 설치하시면 이제 저처럼 쓸 수가 있어요. 문자 명함 설치를 하시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동 발신되는 메시지는 전화를 저한테 걸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수신한 다음에 통화가 끝나면 자동으로 날아가게 돼 있는 문자. 네, 여기 문자를 길게 장문으로 다 입력해 놓는 문자 입력 창이고요. 여기가 안녕하세요. 방금 통화한 누구누구입니다. 해서 쭉 그 링크 주소까지 다 걸려 있고요. 이미지는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3장까지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문의 메시지와 이미지를 쫙 보죠. 내가 블루베리를 생산하는 농가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익산에서 블루베리 생산하고 있는 눈에 좋은 블루베리 농장 누구누구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블루베리 농장의 블로그 주소 아래 클릭해 보세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주소, 링크 주소가 쫙 있어요. 또 페이스북에서 친구 추가 해서 소통하며 지내요. 부터 해서 링크 주소 여러 개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대표 이미지인 500g짜리 팩에 담겨 있는 블루베리 사진과 박스에 담겨 있는 블루베리 사진 샘플들 몇 개씩 걸어 놓는 거죠. 네, 찾아오시는 길, 농장 찾아오시는 길 해서 구글 지도 그 링크 주소까지 다 걸어 놓으면 이게 바로 명함이 되는 거죠. 통화가 끝나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한 거고 필요 없는 사람은 연락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전화 수신하는 거고 전화 발신이라는 게 있어요. 전화 발신.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이 사람한테 자동으로 날아가게 할지 수동으로 날아가게 할지는 내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요. 설정하는 곳에서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 전화 발신한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걸긴 했는데 다 자세히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 하면 자동으로 발신되게 또 추가로 걸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재중이라는 게 있죠. 부재중.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재중 메시지도 입력을 해 놓는 거죠. 자, 전화 수신, 전화 발신 메시지 예시인데요. 제가 해 놓은 거 이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통화한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해서 소상공인 교육, 제가 운영하는 교육에 1회 무료 참관하게끔. 자, 이거 왜 하냐면요. 저의 경우는 소상공인 교육 1회 무료 참관하기 이걸 클릭을 하시면 본인의 정보를 남기게 돼 있어요. 교육에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 DB를 저는 그렇게 모으는 겁니다. 혜택을 주고 교육에 언젠가는 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따는 거죠. 저는 그죠? 네, 이렇게 참관하기 해놓고 저의 또 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뢰가 될 수 있게. 네, 그러면서 사진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도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전화 수신, 전화 발신 할 때 동봉하는 메시지는 사진은 또 바꿀 수가 있어요. 3장을
수신할 때 메시지와 이미지와 발신할 때 메시지, 이미지를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한테는 제 명함하고 제 캐리커처하고 또 강의하는 장면 사진 이런 것들이 날아가요. 제가 통화 끝나고 바로 날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죠. 세팅해 놓은 게. 자, 이 스마트폰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방법은요, 컴퓨터에서 먼저 작업을 해놓고 올리시는 게 좋아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한글 파일, 워드 또는 메모장 이런 곳에 문구를 넣으시고 링크 주소도 컴퓨터에서 다 그 복사를 해서 자영업 공부방이나 또는 유튜브 채널 주소나 이런 부분들 다 링크 주소 일일이 스마트폰에서 하나하나 영문 타이핑해서 넣는 거 힘들잖아요. 자, 이거를 컴퓨터에서 다 복사를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본인 카카오톡 본인한테 보내놓고 스마트폰에서 본인 거 열고 카카오톡 열고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이면 편하겠죠. 자, 노트북이나 PC에서 자신의 이메일 또는 PC 버전 카카오톡으로 이걸 보내놓습니다. 보내놓은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열람을 하는 거예요. 열고 복사를 해서 이 문자 명함 앱에다가 붙여넣으면 쉽겠죠. 자,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 있는 내 이미지, 우리 농장 이미지, 상품 이미지가 있으면 본인 카톡으로 PC 버전 카톡에서 보내놓고 스마트폰 카톡에서 다운받아서 내 갤러리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바로 첨부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재중 메시지는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외부 강의나 온라인 교육 중에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네, 그때 전화가 온다. 그러면 부재중 메시지가 자동으로 들어있는데 이때도 고객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우스에서 지금 물 주고 있어요. 딸기 물을 주고 있는데 전화 소리가 안 들려서 못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전화 온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고 부재중 메시지가 자동으로 날아갈 수 있게 해놓으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건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입니다. 뭐 해서 블루베리 생산하시는 분이면 블루베리 유튜브 채널부터 해서 블로그 주소 이런 것들 다 링크 걸어 놓으면 전화 안 받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건 사람이. 그랬는데 유튜브 채널 주소랑 뭐 많이 날라왔습니다. 다시 통화될 때까지 한번 다 들어가 보겠죠. 클릭해서. 이분 거면 친환경 유기농으로 이렇게 유기농 농법으로 괜찮네. 믿음이 가네. 통화되면 한번 물어보고 주문해야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매번 고객과의 접촉이 되는 모든 곳에 노출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광고죠. 자, 부재중 메시지까지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내가 명함이 없을 때 명함 파일이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명함을 받았어요. 네, 상대방에게 내가 저장해 놓은 명함 그 파일을 바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보내면서도 또 여기다가 본인 그 메시지를 함께 첨부해서 보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방금 인사 나눈 황문진입니다. 제 명함을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상대방에게 받은 명함에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 핸드폰 번호를 수신 번호 입력 여기다가 입력만 해 놓으면 나는 종이 명함을 안 갖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종이 명함 없이도 바로 상대방에게 내 명함 파일을 보내주면 되는 거죠. 보내주고 여기에 그 링크 주소까지 타고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한번 이제 잠깐 10분 쉬었다가 10시부터 한번 그 사이에 쉬는 시간에 한번 다운받아 보십시오. 다운받아 놓으시고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50분이죠. 제 시계로는 50분인데 10분 쉬었다가 10시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말씀하실 수 있게 마이크는 풀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